일업은 주인을 필요로 하는가? 업과 무아의 공존 구조. 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행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은 고대 인도 철학뿐 아니라 현대의 우리 사고에도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묻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이 도식 자체를 뒤집습니다. 업은 분명 작동하지만 그 업을 짓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설이 바로 불교 무아론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업과 무아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의 핵심 구절업은 이스되 작자는 없다. 쌍유따니까야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이스되 행위하는 이는 없다. 결과는 이스되 그것을 받는 자는 없다. 이 말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고정된 실체 없이도 인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연기의 통찰입니다. 행위는 조건 속에서 발생하며 그 결과 역시 조건 속에서 성숙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잇는 영속하는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업을 자율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업을 짓는다는 말 대신 지어진 업이 있다는 식의 조건적 이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 대승불교의 확장업력의 연속과 아레야식. 대승유식학에서는 이러한 업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레야식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레야식은 문자 그대로 저장된 의식으로 과거의 업이 인격적 실체 없이도 전이될 수 있는 무의식적 저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업력이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조건이 성숙할 때 다시 발현됩니다. 성유식론에서 무착은 말합니다. 아레야식은 업과 번뇌의 종자를 갖고 있으며 생사윤회의 근본이다. 그러나 이 저장소 역시 실체는 아닙니다. 아레야식은 무자성, 즉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연기된 과정적 의식입니다. 업은 흐른다. 하지만 그것을 지은 주체는 어느 지점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유야말로 무아의 심연이며 동시에 윤회의 논리적 기반입니다. 4. 서양 철학의 병행선 데리다와 스피노자의 무주체적 인과. 서양 철학에서도 인과는 주체 없이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주체를 언어적 구조물로 해석하며 작용은 있으나 행위자는 언어적 산물일 뿐이라 말합니다. 반면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과를 설명하며 모든 것은 필연적 자연의 흐름이며 자율적 주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붓다처럼 책임과 작용의 주체를 해체하며 윤리와 행위는 실체적 자아 없이도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무아론이 불교에만 국한된 사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5. 무아와 윤리 책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이는 흔한 반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책임은 자아가 아니라 조건적 흐름의 통찰에서 비롯된다. 업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누적과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적 윤리입니다. 고정된 자아를 전제로 하지 않되 결과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존재.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6. 현대적 의의 죄책의 해체와 연대의 윤리. 심리학적으로도 이 통찰은 강력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그 조건 속에서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는 죄책을 해체하고 회복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정된 가해자 마이너스 피해자 이분법을 넘어 조건을 해체하고 공존의 조건을 새롭게 짜는 것이 불교적 책임입니다. 무아론은 윤리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정밀하고 조건 감수적인 윤리를 구성합니다. 7. 맺은 말 나는 없다가 아니라 업이 흐른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는 있으되 행위한 자는 없다. 이 말은 무책임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철저한 책임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아니라 조건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바꿔야 할 이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져도 업은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보는 자인가, 보이는 자인가? 감각과 자아의 해체. 1. 철학적 인트로 본다는 착각.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본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보인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감각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눈이 있고 빛이 있으며 대상을 향한 지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는 자, 의식하는 주체라는 생각은 어떻게 얹히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나는 과연 실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자아는 단지 감각과 의식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착각은 아닐까요? 이 초기 불교 보는 행위는 조건의 만남일 뿐. 쌍유따 니까야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시각적 식도 아니다. 이 셋의 모임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해 느낌이 있다. 본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가 모일 때 생기는 조건적 사건입니다. 감각기관 눈, 외부 대상색, 시각적 식, 인식작용.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보임이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 과정 어디에도 보는 주체는 없습니다. 단지 보는 과정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익과 색성향미 촉법, 그리고 식이 결합하여 촉과 수를 낳고 이어서 애와 취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주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 반응,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3. 대승불교 보는 나는 말라식의 작동.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보는 나라는 감각적 중심은 말라식의 작동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무차가상가과 세친 바수반도의 유식 30송에서 정립되었습니다. 말라식은 아레야식이라는 무의식의 저장소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그것을 나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는 자가 있다는 생각, 그 망상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유식학이 말하는 8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 물리적 시각 반응, 의식 개념적 분류, 말라식 내가 본다는 중심의식, 아레야식 경험과 업을 저장하는 무의식의 바탕, 즉 보는 주체란 말라식이 만들어낸 가상의 중심일 뿐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의 감각 조건 해체를 더 깊은 심층의식 구조 해체로 확장시킨 셈입니다. 4. 서양 철학과의 접속 보는 자의 해체.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식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몸과 세계 사이의 엮임 속에서 일어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고정된 보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감각을 매개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현대 뇌과학자 토마스 매칠링거도 자아의 터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뇌는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아의 시뮬레이션 터널을 만든다. 우리는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재구성된 나만의 보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다는 것조차도 결국은 해석과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셈입니다. 5. 현대적 적용 감각과 반응 사이, 고요한 틈. 이 무아적 통찰은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보는 자라는 상을 내려놓을 때 감각은 더 고요해지고 세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줄어들고 관찰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보되 평가하지 마십시오. 느끼되 붙잡지 마십시오. 감각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건 내가 느낀다는 고정된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감각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6. 맺은 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흐른다. 나는 본다는 말 뒤에는 무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임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다가 아니라 보임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